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이제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특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의 발전이 어떤 것인지 노력해 주시는 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가 의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에서 잘못한 부분은 흔쾌히 잘못된 무슨 질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리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대산업 재해예방 단위사업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 중대산업재해 관련돼서 지금 혹시 나온 있나요? 통계라던가?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 평택시라는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고요. 현재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이제 자원봉사 활동 관련돼 가지고 정책 사업 목표인데요. 지금 성과 지표를 보면은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활성화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지금 보면은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지금 2만 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치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올해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이제 조조해서 목표도 작게 했던 부분인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페이지 이제 학교교육 지원 관련된 정책 사업 목표인데요. 아직 23년도 같은 경우가 실적이 목표치에 비해서 도달을 못했습니다. 이게 수능 뒤에 이제 진행하는 사업 때문에 지금 목표치가 도달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원인이 뭐죠? 지금 요 자료가 이제 10월 31일 자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뽑은 게 약 2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 솔직히 연말까지 해도 한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는 미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원인 자체를 이제 올해 저희가 이 목표를 잡을 때 아시지만 이제 여름에 했던 진로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이틀짜리. 근데 이제 그날 날씨가 안 좋았고 토요일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원래 일부러 가족들이 오시라고 토요일을 잡았었는데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그날 저희가 한 6천 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날만 약 한 2천 명 정도밖에 안 왔다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는 못 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금토 평일과 토요일을 내년에는 학교 교과과정으로 나가지고 평일에 이틀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의 가족들까지도 포함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여한 인원수인데요. 가족들 숫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 몇 분 오시고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자녀 이제 보통 하나나 둘 데리고 오시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함은 안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이제 그날 스티커북이 있습니다. 스티커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른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관내업체 계약률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게 돼 있는데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 업체 계약률이 58.2%로 목표치는 상향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다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카메라 설치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는 게 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게 이게 지금 아, 예, 지금 맞나요? 현재 다 이제 올해 거는 다 끝났는데 네. 여기 아마 좀 정리가 좀 10월 30일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은 다 됐는데 이때 반영할 때는 완료가 다 안 돼가지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꼭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잡아서 보통 한 뭐 9월 달 정도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좀 그때 그 시점에서 반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예, 다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전반기라도 좀 통계를 내셔갖고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249페이지 산업단지 기업체 안내 표지판 정비율도 아직 목표 100에 이제 실적이 5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인 건가요? 연말에? 아, 다른가요? 아, 예. 미래도시 전략 다른가죠?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사업 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인데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구입 비용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량이나 폐기한 그 국기는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이게 저 숫자로 지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가로에 거리에 걸리다 보니까 훼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사용하면 이제 색이 이제 많이 바래가지고 좀 폐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량 구매하고 전량 폐기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거죠? 전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전량으로 가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재고 파악은 지금 되신 건가요? 남아 있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구입하기 전에 한번 재고 파악을 하고요. 그 세부 내역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그거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135페이지에 무봉산 수련원 운영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 40만 원 오해해 가지고 200만 원 해주셨는데 정확히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종량제 봉투 사용합니다. 몇 리터짜리 사용하세요? 뭐 제가 직접 사지는 않으니까 리터수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아마 대용량으로 사서 사무실 전체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에 나오는 폐기물들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용량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용량이 몇 리터죠? 예, 75리터. 네, 75리터 지금 장당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한 6,000원, 8,000원 정도 생각하는데 1,88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총 몇 장이 지금 들어가서 40만 원이 된 거예요? 계산을 좀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38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도 여기 쓰레기 봉투 구입 들어가는데 여기는 5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주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하고 민원 친절 서비스 달성도 평가에 따라서 직원들 포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연말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작성 기준일인 10월 30일 기준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연말에 다 네. 되는 거죠? 12월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공통적인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과에서 지금 강사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강사료의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강사료는 그 집행 기준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시간 뭐 1시간 초과, 2시간 뭐 초과해서 그 강사분의 그 등급에 따라서 교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책정 기준에 맞게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기준 거를 사용하시나요? 예, 저기 통상 경기도 인재개발원 그 기준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요. 네.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지방행정정 행안부 인재개발원 그 기준 그렇죠.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급들이 한 100만 원까지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이 특일급 말씀하신 장관급 대학총장이 최초 1시간에 이제 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100만 원 맞으세요? 제 기억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건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몇 가지 그 강사료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군인가족 지원 사업에 강사료 보시면은 맨 처음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에 강사료 12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이 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가족 역사체험 강사료가 120만 원 말씀하신 거고요. 군인가족 소통캠프가 레크레이션 강사비 50만 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군인가족 계절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제 60만 원인데 이것도 잠깐 제가 요거 이제 준비하기 전에 강사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었는데요. 이제 여러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인재개발원 기준도 있고 이제 강사료 기준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게 공통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강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네. 이건 서면으로 이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대여섯 개는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지금 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거는 103페이지 야간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여기도 워크숍의 강사료가 지금 50만 원에 5시간으로 해서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주요 내용이 말씀 그대로 이제 직무 역량 강화 이제 워크숍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정한 실내 장소에서 강사를 모시고서 특강을 좀 오래 합니다. 오전에 특강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특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제가 그 1시간당 5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별로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딱 50만 원짜리 강사에서 이렇게 한 거보다 편의상
산출을 이제 총 금액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사료는 정확히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이건 소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은 청떡꿈터 진로체험 활동지원은 강사비가 11만 원이에요. 너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기준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특 A급이 이제 40만 원이에요. 기본이 40만 원이고 이제 뭐 이동 시간 뭐 이런 거 보상하면 추가 금액이 물론 붙겠죠. 근데 그런 특 A급 분들이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이런 데 와가지고 워크샵을 하실 수 있는 그게 지금 그런 말씀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과에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보면은 민간협치 역량 강화 교육에도 지금 강사수당 46만 8천 원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 뭐 에코백 제작까지 해가지고 지금 530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네. 갖고 그 23년도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행안부 지급 기준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일 1시간당 100만 원 이내로 했고요. 또 일반 이제 여러 가지 나눠졌습니다. 일반 일 경우에 최초 1시간 23만 원. 아까 협치 관련해서 46만 원, 요거 이제 2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여기 보니까 최초 1시간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정보화 같은 경우 최초 1시간 1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글로벌 역량 교육의 전체 강의는 S급 20만 원, A급 15만 원, B급 13만 원 이게 다양하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 구체적으로 강사료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자치국 관련해서 강사료 수당을 한번 집계를 내서 네. 산출이 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자료 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날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100만 원 해주셨는데 올해는 325만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이제 진로 토크 콘서트가 이제 주민 참여로 전환이 된 거죠? 전화는 아니고요. 그 이제 올해 얘기 나와서 이제 청소년 주간이 이제 올해 저희 조례가 공표가 이제 되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민 참여 예산 쪽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사업이 이제 저희 예산에 담겨 있는 사업하고는 좀 틀린 사업입니다. 원래 제안 사업은. 근데 비슷한 결이라 그럼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시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 입장에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예, 저희가 그 예산을 받은 상황이고요. 뭐 해보고 예, 이 사업이 확실하게 필요성이 있고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의 날 행사 플러스 진로 토크 콘서트 플러스 그때 주간 때 하는 행사들 또 뭐 있나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주간 행사에 이제 그 저희가 조례가 조금 이제 바로 연초에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로박람회하고 묶어서 저희가 했었고요. 근데 진로박람회하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장단점들이 보여서 내년에는 진로박람회는 일단은 묶어서 안 하고 저희가 그 권역별로 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동아리 경진대회부터 해가지고 어울림마당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농구대회는 묶어서 했는데요. 농구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예산에서 농구대회도 예선전을 별도로 만들어서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풋살 대회까지도 이제 올해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풋살, 농구대회, 어울림마당, 동아리 경진대회, 토크 콘서트는 하루짜리는 아닙니다. 뭐 섭외가 돼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주간 저녁에는 이제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까지도 이제
제일 메인을 그날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청소년들이 뭐 흡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이 주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 참여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이벤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컨텐츠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 기본인데 어떠한 그 컨텐츠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농구대회, 풋살대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소년 문화센터 활동 지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그거를 이제 주간에 이제 묶어서 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청소년 주간에 하려고 풋살은 더 이제 포함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산 자체가 청소년 주간이다 해가지고 따로 세워도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자체가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다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1년 중에서 그 주간이 가장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 이제 물론 뭐 시기별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도 있지만 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한 주간 행사가 메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이제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제 청소년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추가 질의나 아니면 보충으로 이제 당부를 드릴 말씀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날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그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꿰야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날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청소년들과 정말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이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예산 편성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실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줘서 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청소년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그 청소년의 날에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청소년의 날이 정말로 축제가 되면 모든 평택의 부모들도 축제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만의 그것이 저는 국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모들과 다 연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흡족하게 추가 그 안에 이제 소통을 좀 해서 청소년 날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람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네, 의원님 말씀 잘 뭐 이제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청소년의 날이 이제 지난해 작년에 이제 제1회 청소년의 날이 이제 개최가 됐고요.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이제 우산을 쓰고 성대하게 이제 치러졌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했고요. 일단 이제 청소년 주간 뭐 일주간을 청소년의 이제 그 미래의 주역이니만큼 청소년이 꿈 그리고 청소년이 참여하고 청소년이 기획하고 여기에 시가 함께해서 스스로 이제 앞으로 뭐 예산 뭐 기념식 예산을 반영한 건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저희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행복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84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이제 예산 편성은 같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하는 기간은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초중고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거의 가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 쪽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도 약간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혹시나 예방해야 될 이런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문화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문화센터에. 예. 그리고 그 강사는 이제 저희 뭐 아시지만 이제 지역 노동 쪽 관련자분들이 이제 강사로 들어와서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원적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공개 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그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 출입 금지하는 장소는 그 출입 금지하는 장소 외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의 인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휴일이나 또 연장 근무 가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는 걸로 봅니다. 또한 어떤 그 할 수 없는 음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또한 고용 당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태 파악이 되어져서 사후에 어떤 이러한 관리 대책이나 방안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뭐 참고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은 총 55회 이제 나가서 1,792명이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 상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상담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몇 개에 대해서 신청은 해결이- 0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예. 그 노동 탁치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 신청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지는 상담 않았- 신청은 0이었는데 상담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노동 착취 주일날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알바식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연장 그 플러스 되는 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한 그때그때 제대로 잘 주지도 않는다라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우리 이제 그 집행부에서는 신청만 받게 되는 어떤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좀 이런 실태 파악도 좀 해보시고 그런 실태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도 대책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이 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모든 건의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대책들이 지금 계획이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노동이고 이제 저희가 그렇죠. 노동 중에 이제 청소년 노동을 일부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노동 관련된 법령을 다 알려준다라기보다는 이러이런 사례가 있을 때 어디하고 의논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청소년들이 그런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좀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어디든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와 교육, 그다음에 그런 상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청소년 어떤 전통에 대한 체험 활동 지원비가 이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제 필요성을 보니 어떤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 의미를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주는 참 좋은 그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궁 체험을 되는데 국궁 체험이 어떤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국궁 체험으로 택한 어떤 그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간단하게 좀 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보통 관내에 약 한 100여 개 이제 진로 체험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저희 민요 보전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웃다리 많죠. 문화촌부터 네네. 해서 이런 핵심적인 데를 이제 저희가 또 더 지원해서 학생들이 많이 우리 고장 쪽은 더 많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지역에는 권역별로 다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학교에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국궁장을 가서 국궁을 체험해 보는 사항이 되겠고요.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예, 예. 할 수 있도록 예, 학교 수업의 일환도 가능하고 네. 뭐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센터, 문집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 자체가 어른들이 쓰는 국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학생들이 쓸 만한 국궁을 먼저 준비하는 게 저희가 맞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예, 일단은 그런 그 자재랄지 재료하고 이런 거를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한 36회 정도는 진행할 예, 계획입니다. 그런 이제 국궁 체험을 그 선택한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러한 체험 활동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이 청소년들이면 중고등 학생으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입시에 매달리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처음부터 할 것인지 좀 고민을 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체험 장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 실질적인 체험은 몇 월 달쯤에 가능한가요? 뭐 일단은 국궁장 자체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곳에서는 이제 예, 자재만 하면은 자재를 예, 예. 구입해서 이제 언제부터 이제 아마 가능할까요?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저희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 체험 대상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쪽하고 초등학교. 중학생까지가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쪽으로 체험은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국궁을 따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 이런 체험 사업이 있어서 이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별도 신청해서 예, 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국궁 체험을 해보시고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 꼭 국궁 체험이 아니어도 다른 체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후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예. 근데 경기도에서 국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택한 이제 이유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이제 국궁 체험을 말고 다른 체험으로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도비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국궁 체험에만 한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예, 요 사업은 도비 국궁 체험 사업이기 이거에 때문에요. 대해서 요 사업은 예, 요것만 국궁만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는 저희가 뭐 말씀이고요. 다른 진로 체험 사업들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23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제 어떤 재무 현황을 파악하여서 이제 그 재무제표나 이러한 거를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복식부기로 해서 이제 게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를 이제 세운 걸로 돼 있어요. 맞죠? 네네. 그럼 이거를 그 기간제로 하는 것도 뭐 이해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신 건가요?
요거는 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 건 여기 아니고요. 사업의 이제 필요성이 분명히 예.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예, 이제 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4개월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5쪽 보시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가태료제 부과 징수인데 산출 세액을 쭉 이제 봤습니다. 가태료 주정차 장소가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예, 가태료가 저희 쪽에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동은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하고 예,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쪽 사업장 주변하고 고덕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 고덕동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저희 시에 이제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저희 이제 시에 이제 장점이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주정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대책 방안이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그 문제는 이제 주차장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영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그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 행정과랑 그 주차 시설 팀에서 이제 공공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서 이제 있고요. 그걸 지금 공공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많은 예산과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공영 주차장을 세워야지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삼성에서의 가장 지금 현재 그 주정차 위반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 시에서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삼성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삼성전자랑 저희 이제 시의 그 송탄 출장소가 이제 건설 도시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통과 관련된 팀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관계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합동 그 이제 회의를 하고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시민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체감이 되지 않고 갈수록 이거 체감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주정차 때문에. 그것이 뭐 삼성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전자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를 알고는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대안을 좀 세워서 네. 저희 시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노력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와 좀 협력을 해서. 예, 지금 거기에 따른 거를 저희가 이제 이게 단기간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게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나가는 부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 문제라서 거기에 따른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과는 아니지만 예, 우리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전체적인 걸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네, 그렇게 보셔야지 이걸 어느 한 팀과 어느 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이러한- 그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뭐 이제 주차 문제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큰 도시로 가기 이미 50만이 넘어서 이제 59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그리고 또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제 대단히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산발적으로 이제 집에 물론 주차 문제는 집에 들어가도 주차가 때문에 이중 주차, 삼중 주차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은 이제 근로
뭐 건설 인력들이 이제 많이 와서 뭐 시내 뭐 평택을 비롯해서 이제 송탄 뭐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룸이라든가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는데 예, 이런 예. 거를 삼성전자에서는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일단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LH하고도 이제 빈 공지에 대해서도 임시 주차장 지금 3개소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이제 여기 뭐 이제 차량 이제 사업소 여기는 이제 뭐 이제 그 주정차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교통 이제 주차장 부서, 주정차 부서하고 저희 그 단속 부서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삼성까지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예.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그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불편 사항이 많으니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대안책을 좀 내놓으시라고 그러십시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으로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편 요금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가태료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총 현재 가태료가 올 한 해 동안 총 부가액이 얼마인데 납입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편 요금으로 발생을 하고 또한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또 현재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걸로 이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전자고시 시스템 구축은 이제 2억 6천이죠. 네. 이렇게 해서의 네. 어떤 효과성이나 기대는 어떻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관련돼서 그 37만 6,470건을 단속을 해서 142억을 이제 부과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에 그 기준은 그 전년도보다 한 40% 이상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였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31만 6,275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된 금액은 116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단속 건수나 그 과태료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점차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게 좀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삼성전자의 건설 인력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부가 과태료도 좀 현재는 이게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납부 건수가 한 5만 건 이상이 되는데 5만 건 이상에 대한 우편 요금이 지금 얼마로 책정됐죠? 우편 요금이 지금 미납부액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이제 단속이 되면 그 사전 고지서를 이제 그 발송을 하게 되는데 매달 다 포함돼서 해서 등교편 편성된 예산이 금액입니다. 전체 1년치 전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미납부된 이제 발행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자고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네.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입이 되고 그분들한테 좀 미납된 거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등교편을 발송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 이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등교편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전자고지인 카카오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NMS라든가 네. 그런 고지 방법을 한 번 더 이제 네. 발송을 하고 그것도 이제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등기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하게 네, 좋은 됩니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좋은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읍면동의 주민 참여 예산은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방안 대책을 좀 해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4년제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에서 이제 주민참여제로 하는 소관 부서가 있고 이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이제 시에 소관된 참여 예산을 세웠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중복되었기 때문에 부서 예산은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에서 그거를 다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중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올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적정성에 의해서 또 타당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와 또 한 부서가 잘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마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제 주최를 해서 사업을 이제 적정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산출세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산출세액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행정부가 조금 더 책임이 좀 더 많다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잘 감지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로 그 제도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방안책을 좀 세우셔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앞전에 뭐 제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참여 예산은 어차피 시민의 그 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한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몇 년 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일단 성숙된 이제 시민 참여 또 예산의 그 참여의 질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뭐 수회에 걸쳐서 해왔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뭐 이런 거 자리가 매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검증 절차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런 아주 이제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그 저희 시의 그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방문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우리 시의 그 청소년 단기 쉼터가 하나로는 이것이 해결이 다 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이 되었고 또한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는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는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그 단기 쉼터라는 게 뭐 이제 우리 시민만 우리 시 청소년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의 이제 모든 청소년들이 네네, 알겠습니다. 쉼이 필요할 때 이제 이용하는 시설인데 네네. 일시간 이제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자 단기 쉼터는 뭐 이제 비전동에 있고요. 남자 단기 쉼터는 필요성이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쉼터라는 곳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장소가 뭐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가 장소를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본 의원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36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퇴임을 앞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평택시 60만을 바라보고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평택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걸어온 길에 대한 많은 부분에 희비가 교체를 하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거를 감사드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퇴직을 앞둔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50년은 경험이 없이
그냥 살아온 인생인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100세 시대인 만큼 앞으로 50년은 지금껏 살아온 50년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번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그 50년을 기초로 해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우리 말씀하십시오. 의회 이제 의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결국은 뭐 목적은 한 가지죠. 이제 우리 시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시도 고민하고 의회도 이제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고, 그리고 저희 시가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런 거로 해서 우리 시가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뭐 현재도 물론 발전적이고요. 아무튼 저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평택 사는 곳이 이제 평택이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고 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번엔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쭉 보면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우리 그 행정자치국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평택시가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고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을 하는 거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직원들의 복지, 복리 부분에서 많은 삭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없애야 되는 부분,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평택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믿습니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줘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민간 경상 사업들이 줄이면서 공무원들 복리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느 행정이든 양면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관리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행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복리 예산에서 삭감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 수고가 많으셨다고 제가 인사말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하신 걸로 가름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고 건강도 함께 하시면서 진짜 정말 좋은 앞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죄송합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환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